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이 디지털 세상이요. 사실 거대한 빌딩 숲이랑 똑같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아시죠? 모든 멋진 건물 뒤에는 아주 정교한 설계도, 바로 청사진이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디지털 세상에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IT 아키텍처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맨날 쓰는 앱이나 웹사이트들 있잖아요. 딱 열었을 때 그 복잡한 기능들이 어떻게 아무 문제 없이 착착 돌아가는 걸까요?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도 끄떡도 안 하고 말이죠. 이런 거대한 디지털 세상이 과연 그냥 우연히 뚝딱 만들어졌을까요? 절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기술적 청사진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복잡한 시스템 뒤에는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설계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청사진, 이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들은 누구고 또 그들은 어떤 언어로 이야기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디지털 청사진에 대해 알아볼게요. 도대체 이 아키텍처라는 게 뭘까요?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둥은 어디에 세울지, 벽은 어떻게 올릴지, 전기는 어떻게 연결할지 이런 걸 다 설계해야 하잖아요. IT 아키텍처도 똑같습니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들이 뭐가 있고 걔네들이 서로 어떻게 대화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더 키워나갈 건지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일, 그게 바로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청사진을 진두지휘하는 사람, 바로 마스터 플래너가 있겠죠. 이분들이 바로 IT 아키텍트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그냥 코드만 짜는 개발자랑은 좀 달라요. 이분들은 전체 시스템의 방향을 정하는 뭐랄까 전략가에 훨씬 가깝습니다. 자, 그럼 IT 아키텍트가 하는 일을 좀 볼까요? 여기 책임들 중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바로 비즈니스 목표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기술이 그냥 기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기 위한 도구라는 철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키텍트는 기술의 세계와 비즈니스의 세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IT 아키텍트들이 항상 머릿속에 두고 조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기술 부채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기술로 진 빚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무 급해서 일단 대충 임시 방편으로 기능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당장은 빠르겠죠? 하지만 그게 나중에는 훨씬 더 큰 문제로, 그러니까 이자가 붙어서 돌아온다는 거죠.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잘 쓰던 앱이 어느 날 업데이트되고 나서 갑자기 막 느려지고 오류도 자주 나고, 어쩌면 그게 바로 그동안 쌓아뒀던 기술 부채의 이자를 한꺼번에 내고 있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좋은 아키텍트는 이런 빚을 지지 않도록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는 사람이죠.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영역,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앱에서 누르는 버튼 하나, 보는 화면 하나하나, 그 뒤에 숨어있는 논리를 설계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트, 줄여서 AA라고 불러요. 이분들은 건물로 치면 사람들에게 직접 보이는 외관이나 내부 인테리어를 멋지게 디자인하는 설계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AA는 구체적으로 뭘 하느냐? 앱의 여러 기능들을 어떻게 잘게 나눌지, 그리고 그 나눠진 작은 기능들이 서로 어떻게 착착 협력해서 하나의 완전한 서비스를 만들어낼지 그 구조를 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쇼핑 앱이다. 그러면 로그인, 결제, 상품 추천 같은 기능들을 각각의 부품처럼 설계하고 이걸 어떻게 매끄럽게 연결할지 결정하는 거죠. 요즘 현대적인 앱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MSA라고 부릅니다. 거대한 통짜 건물 하나를 짓는 게 아니라 작고 독립적인 레고 블럭을 여러 개 만들어서 조립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렇게 만들면 뭐가 좋을까요? 네, 바로 측정 기능, 그러니까 레고 블럭 하나만 쏙 빼서 고치거나 더 좋은 걸로 바꿔 끼우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럼 이 레고 블럭들은 서로 어떻게 딱딱 맞춰서 말을 주고받을까요? 바로 API라는 걸 통해서입니다. API는 이 레고 블럭들이 서로 빈틈없이 착 하고 결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연결 규격 같은 거예요. 덕분에 우리가 직접 결제 시스템을 다 만들 필요 없이 다른 회사가 잘 만들어 놓은 결제 서비스 레고 블록을 가져와서 우리 앱에 그냥 끼워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레고 블록들을 더 빠르고 더 안정적으로 조립하고 또 계속해서 좋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데브옵스라는 일하는 방식이 생겨났어요. 예전에는 만드는 개발팀이랑
그걸 돌보는 운영팀이 딱 나뉘어서 서로 남탓하게 바빴거든요. 근데 데브옵스는 그 벽을 그냥 확 허물어버리고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만들고 실행해보고 바로 개선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빠르게 반복하면서 서비스 품질을 실시간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건물의 화려한 외관과 인테리어를 봤다면 이제는 벽 뒤에 숨겨진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모든 걸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반시설 이야기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동력원을 설계하는 전문가가 바로 테크니컬 아키텍트, TA입니다. 이분들은 건물로 치면 땅을 파고 튼튼한 기초를 다지고 또 전기나 수도 같은 핵심 설비를 깔아서 건물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TA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을 다루는데요. 사실 이게 시스템이 얼마나 빠를지, 얼마나 안정적일지, 또 갑자기 사용자가 확 몰렸을 때 버텨낼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서버 같은 걸 다 직접 돈 주고 사서 회사 창고에 쌓아두고 관리해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통째로 짓는 대신에 이미 잘 지어진 최첨단 빌딩에 들어가서 필요한 사무실 공간만큼만 빌려 쓰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훨씬 빠르고 훨씬 경제적이죠. 클라우드의 진짜 엄청난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이 확장성이에요.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손님이 100배가 몰려왔어요. 그럴 때 우리 빌딩이 마법처럼 순식간에 100층짜리로 변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자가 얼마나 몰리던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시스템 크기를 고무줄처럼 자유자재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 이게 바로 확장성입니다. 자, 이제 시스템이라는 건물 안을 흐르는 가장 귀한 자산이죠. 바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직의 모든 정보를 책임지는 디지털 도서관의 사서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아키텍트, DA입니다. 이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정보들을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그냥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DA는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정보들 속에서 보물을 찾아내듯이 아주 가치 있는 통찰력을 뽑아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잘 정리된 디지털 도서관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물론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이분들의 아주 중요한 임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아키텍트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에 대해 알아볼게요. 한마디로 품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아키텍처, 튼튼한 건물은요, 이 세 개의 단단한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보안이에요. 이건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필수입니다. 우리가 문도 없는 집을 짓지는 않잖아요. 설계 맨 처음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기둥은 성능입니다.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버튼 하나 누르고 10초씩 기다려야 한다면 아무도 안 쓰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보건적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정신 차리고 원래대로 돌아오느냐 하는 능력이에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사용자들이 우리 서비스를 믿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진짜 훌륭한 아키텍처라는 건요, 단순히 지금 당장 이 기능이 되게 만들자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닥쳐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아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튼튼한 뼈대를 만드는 일, 바로 그게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IT 아키텍처의 세계를 한번 쭉 둘러봤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앱을 딱 켤 때 그냥 화면만 보지 마시고 한번 잠시 멈춰서 상상해 보세요. 이 단순해 보이는 화면 뒤에서 수많은 아키텍트들이 그려놓은 거대하고 정교한 기술적 청사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요. 아마 여러분이 쓰는 모든 앱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